김몇의 정체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김혜경 씨가 후보 못지않은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환호를 받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해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일 수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 야당이 다시 그 사건을 꺼내 든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트위터의 아이디와 김혜경 씨의 인적 사항이 7개 부분이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김혜경 씨의 트위터 아이디와 다음 이메일 계정이 동일하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폐쇄가 됐고 최종 접속지가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한 사람은 김혜경 씨 이미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잘못된 수사입니다. 고발을 계기로 다시 한번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에서 해경궁 김씨 사건을 재공론화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수현 교수님, 증거가 차고 넘친다. 사실은 해경궁 김씨 사건은 워낙 그때 당시에도 컸던 사건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해경궁 김씨가 저 아이디죠. 비방을 하는 글, 그리고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패륜적인 언사를 했다고 논란이 됐었고 이 해경궁 김씨라는 계정이 김혜경 씨가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 경찰에 수사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지난 2018년 해경궁 김 씨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2017년에 그 해경궁 김 씨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주가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가지 막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굉장히 패륜적인 이야기들까지 남겨서 도대체 이 해경궁 김 씨가 누구냐를 이제 좀 뒤져보니 이제 이 해경궁 김 씨가 자기의 특징이라고 공개한 부분, 뭐 아들이 2명, 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악기를 전공하고 아이폰을 사용하고 기타 등등의 본인이 그 오픈한 본인이 공개한 그런 특징이 너무나도 그 김혜경 씨의 특징과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 끝에 이것은 김혜경 씨가 맞다라는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는데 자,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이제 저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쓴 그 해경궁 김 씨라는 사람이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욕을 하고 했는데 그 프로필을 보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아들이 2명이고 악기를 전공하고 있고 휴대전화 번호가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게 이제 김혜경 씨의 특징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넘쳐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야당에서 새롭게 발견됐다고 하는 증거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해경궁 김 씨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가입할 때 보통 이제 자기의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구글 이메일의 아이디하고 지금 분당 우리교회의 김혜경 씨가 가입할 때 그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사용한 아이디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명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히 김혜경 씨가 분명하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만큼 다시 이것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계속 김건희 씨 리스크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부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적 검증을 받아보니 굉장히 김건희 씨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혜경 씨라고 해서 그러면 굉장히 영부인 에게 적합하느냐.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경찰에서는 해경궁 김 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패륜적인 언사를 했던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논란이 있었고 경찰에서 맞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사람은 그럼 도대체 영부인에게 적합할 것이냐라고 좀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 이 지난 사건을 다시금 끌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전윤규 의원님, 지금 야당의 의혹은 분당 우리교회의
김혜경 씨가 가입한 아이디와 당시 논란이 됐었던 해경궁 김 씨, 그다음에 구글의 아이디가 동일하다라는 건데 사실 저 아이디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아이디는 아닙니다. 영문과 여러 가지 뭐 기호가 조합된 아이디인데 숫자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길죠. 몇 자리입니까? KHK631000 9자리의 아이디가 여러 군데에서 동일하게 일치할 수 있는 우연, 이 확률이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는 적은데 해경궁 김 씨, 김혜경 씨 아닙니까? 사실 그 전에 이야기해야 될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증거라고 가지고 온 것들이 사실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흠집내기식 마타도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이미 2018년도에 검찰에서 그 김혜경 씨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중지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분당의 모 교회에서 사용한 이메일 계정인데 이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된 아이디라고 해서 단정할 수 없다라고 기소 중지를 내린 사안인데 이거 내가 새로운 증거니까 다시 한번 수사해라 봐라고 검찰 다시 고발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고발을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그냥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이렇게 반박의 용도로 흠집내기식 마타도어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이런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에 따르면은 김혜경 씨가 분당 우리교회 회원 가입했을 때 그 KHK631000을 썼는데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이 KHK631000이 해경궁 김 씨가 트위터를 가입할 때 지메일 아이디다. 그러니까 해경궁 김이 썼던 이 아이디와 김혜경 씨가 분당 우리교회에 가입했을 때 썼던 아이디와 일치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이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도 2018년도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다인 간에 사용했던 이제 공동 아이디라고 해서 KHK631000이요. 그렇죠.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는 저 KHK631000을 분당 우리교회 아이디로 사용하긴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이제 확인이 좀 불가능한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인 간에 사용했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소환 조사 당시의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트위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분이 검찰 수사 결과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경찰, 검찰 그때 당시 수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김만삼 변호사님. 일단 말이죠. 아까 우리 김수경 교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디 김혜경 씨 맞고 그 올린 문구도 김혜경 씨가 올린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는. 이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트위터에 가입하려면 이제 이 구글 아이디 해가지고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하고 또 김혜경 씨가 분당 우리 교회 할 때 그 아이디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해경궁 김 씨는 김혜경 씨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이거 일치한다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제 검찰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혜경 씨가 아마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있고 김혜경 씨 아닌 사람이 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걸 보여요. 여러 명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전라도의 비하, 세월호 유족에 대한 패륜적인 그런 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글을 김혜경 씨가 써서 올린 거냐 아니면 아이디를 공유했던 사람이 써서 올린 거냐 누가 써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특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아니 그럼 검찰 주장이 맞다 치더라도 검찰 논리가 맞다 치더라도 야당에서 제기하는 건 자 여러 사람이 그 아이디를 썼다 치자. 그럼 그 여러 사람 중에 김혜경 씨와 김혜경 씨 주변인이 썼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건 아니냐.
김혜경 씨 혼자서 저 글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밝혀내야겠지만 그 글쓴이 중 한 명이 김혜경 씨인 거는 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측면이 있죠.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공유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트위터에서 알려주지 않죠. 그럼 검찰에서 그걸 공유한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는 있는데 에이, 검찰이 아니, 그거를 못 한다고요? 제가 검사라고 한다면 예. 아니 근데 사실 유추 추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와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문구를 작성한 장소가 어딘지를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그 유추 추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김혜경 씨의 분명한 거 아니냐. 근데 검찰은 자택에 유추 추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택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고 너무 수사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래서 예. 이걸 불기소 처분도 아니에요. 그 같이 공유했던 사람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견될 때까지 예. 그 사람이 발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잡아요, 그 사람은? 그럼 불가능하죠. 예. 그 사람이 발견될 때까지 기소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기소 보류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영구미제가 되는 거고 결국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 예. 근데 새로운 증거가 그중에 아이디를 누가 썼던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것은 김혜경 씨 혼자 한 게 분명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 중지됐던 사건에 대해서 재기 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검찰에서 그 고발자의 어떤 그런 제보가 있어서 보니까 이건 검찰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증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재개해서 김혜경 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수사를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광선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뭐 검찰이 그런 거 해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분당교회 아이디하고 지메일 아이디하고 트위터 계정을 어떻게 세 가지를 공용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트위터 계정이 쓰였던 장소가 이재명 후보 자택인데 그래서 경찰이 얘기를 해서 맞다고 경찰은 한 거를 검찰이 이렇게 넘긴다? 말이 되는지 싶고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해서 검찰이 새로 수사해야 되는데 안 할 거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게 만약에 맞다면 뭐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딱 잘라 말씀을 하시거나 맞다면 이렇게 하시는 김혜경 씨가 만약에 대통령 영부인이 된다면 국정 개입을 김건희 씨보다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국정농단을 김건희 씨보다 더 심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국민들이 판단해달라는 주장이에요. 검찰은 아무리 해도 안 할 겁니다. 새로운 증거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럴라고 지금 재고발을 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2018년도에 기소 중지로 끝난 사안인데 새로운 증거로 가면서 기존에 있던 증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마치 김건희 씨의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검찰이 잘못했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검찰이 판단을 해줘야지.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검찰이? 그렇죠. 불만이죠. 검찰 판단에 대해서. 그렇죠. 검찰 판단도 분단이죠. 불만이죠.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지금 현재. 김광선 변호사님 잘못했네. 검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왜 검찰이 그렇게 합니까? 근데 말이죠. 뭐 저도 뭐 검사 해봤지만 예. 일반적으로 애매한 사건 결정 내리기 어려우면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찰이. 왜냐하면 제3자의 의견을 예. 들어보기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결정할 수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절충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소를 하고 피의자들은 검찰의 어떤 참고인 중지를 이유로 기소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불만이 많죠. 사실은. 참 우리 검찰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력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수사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의문입니다. 자, 이 사건 진실공방 양측의 주장 팽팽하게 들어봤습니다.